살려주세요. 자, 이게 한 초등학교 교실에 갑자기 흉기에 찔린 남성이 난입을 해서 정말 난리가 났던 사건인데, 자, 송 기자가 정립해 주시죠. 네,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였습니다. 피를 흘리는 40대 남성이 들어온 건데요. 당시 시간은 오전 10시 반쯤 수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터였습니다. 교사와 학생들은 놀라서 긴급 대피했는데요. 이 남성은 피를 흘리면서 살려달라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 이후 전교생은 모두 하교 조치가 됐고요. 이 남성은 119 구급대에 의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중태에 빠진 상태입니다. 아니 이게 어떻게 이 학교에는 보통 뭐 학교 보안관이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. 근데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? 네, 이 학교에도 있었어요. 이 배움터 지킴이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는데요. 이 지킴이가 정문에만 있었습니다. 그리고 후문에는 없었거든요. 근데 원래 이 후문은 등하교 시에만 개방을 하고 그 외 시간에는 닫아놓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날은 열려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. 양 변호사님, 그 2018년에 그 사건 기억하시나요? 어떤 방배동의 한 초등학교에 뭐 괴한이 들어와서 초등생 여학생을 인질로 삼았던 그 사건 이후로 그래서 보안이 굉장히 강화돼서 뭐 보안관이라든가 여기서 뭐 배움터 지킴이 이런 식으로 불리면서 학교 그 보안을 더 강화를 했고, 또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학년 부모님들도 학교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. 교문까지만 그렇네요, 이렇게 그렇게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 시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? 일단 그 부분도 좀 다시 되짚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교수님, 그 예전에 그 1988년도 MBC 뉴스데스크에서 갑자기 뭐 내귀에 도청 장치하면서 그때 진행을 했던 분이 강성구 전 의원이신데 그분이 예전에 했던 얘기를 제가 그때 그 트라우마가 진짜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 그런데 세상에 그냥 뭐 생방송 중에 난입해서 그런 것 뭐 멀쩡한 사람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건 지금 막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이 이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받았을 충격이 굉장히 크죠. 예, 뭐 지금 출혈이 심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것도 놀라울 텐데 아이들은 아마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실제로 뭔가 이렇게 피를 흘리는 장면을 봤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. 그래서 아마도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급성 PTSD,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. 만약에 그러면 이제 뭐 급성으로다가 밤에 악몽을 꾸면서 계속 재경험을 하면서 이제 저 장면을 잊지를 못할 겁니다. 그거부터 이제 증상이 시작이 될 텐데, 그런데 그게 이제 좀 긴급하게 그 치료적 개입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불안 관련 장애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. 그게 일상생활에서의 과각성, 조그만 이제 소음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증상으로 지속이 되다가 결국에는 정서 경험을 하는데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. 아이고야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들은 긴급히 지금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일단 사건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, 이게 지금? 그러니까 이 남성은 지금 중태에 빠졌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출동해서 근처 수색을 시작했는데요. 학교 뒤편에 야산을 수색하니까 한 남성이 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. 이번에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. 흉기로 2곳에 찔려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이었는데요.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남성과 이 주인은 그 음식점 주인과 종업원 관계였습니다. 그러니까 학교에 피를 흘리면서 들어온 남성이 종업원이었고요.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이 가게의 주인이었습니다. 그래서 다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로 보고 일단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, 이 중태에 빠진 40대 남성이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다,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자, 이 흉기에 찔려서 야산에서 발견된 남성, 그리고 학교로 난입한 남성,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다, 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, 교수님께서는 일단 워낙 지금 제한된 정보만 나온 상황이라 뭐 어떻게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실 텐데. 네, 뭐 어려워 보이는데요. 그러나 이제 대충 짐작을 해보면 이게 무슨 계획적인 살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. 만약에 진짜 계획적인 살인 같았으면 이렇게 공공성이 있는 학교로 쫓아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뭐 본인의 신분이 다 알려지는 건데 그렇게 도주 경로를 선택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상당히 그 식당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나이 어린 주인과 나이 많은 종업원 사이에 상당 부분 서로 간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 때문에 아마 다툼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. 그게 아마 우발적인 뭐 인명피해로 이어진 거 아닌가. 그래서 결국은 공격을 당한 사람
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는 30대 주인인 것으로 보이고 가해자가 아마도 학교 안으로 뛰어든 40대 종업원으로 추정이 돼서 그러면 이제 그 상하관계에서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상관이다 보니까 아마 둘 간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뭐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양 변호사님, 지금 이 동네마다 학교를 어떤 지역 사회 어떤 뭐 체육 문화 공간으로 개방해서 어떻게 활용하자, 심지어는 뭐 주차장으로 개방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학교 공간의 어떤 보안 문제 이런 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아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조화를 할지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숙제가 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아이들도 요즘은 이제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방과후 수업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남아있는 시간들도 굉장히 깁니다. 또 그렇게 아이들을 돌봐줘야 또 부모님들이 바깥에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보안 문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초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허술하셨던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다만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또 학교 측의 대응은 또 굉장히 또 잘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들을 볼 수 없도록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쪽문을 통해서 여유가 있는 교실로 이동을 다 시켰고 그리고 이제 창문도 다 가렸다라는 거예요.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응급처치라는 장면을 보더라도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외상후 증후군 설명하셨지만 그렇게 선생님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뭐 119 구급대원이 들어가고 맞습니다. 이 장면 자체가 아이들에게 충격이었지 않습니까? 그것도 못 보게 교실은 다 가린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119를 불러서 경찰도 불렀다고 합니다. 그건 굉장히 잘하셨어요. 예. 교수님, 그러면 약간 진짜 학교 측에서도 이런 약간 긴급 사태에 대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. 저렇게 착착착착 됐던 거 보면. 제가 알기로는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뭐 여러 번 학교에 외진이 이제 침투해가지고 뭐 아이들을 인질을 삼거나 또는 실제로 이제 아이들을 상해를 입힌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미 매뉴얼이 교육부에서 내려가서 훈련은 안 할 뿐 사실은 교사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뭐 아이들을 대피시킬 공간 이런 거 다 확보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. 그런데 일단 뭐 국제적인 기준을 보더라도 학교를 무조건 다 오픈해 가지고 낯선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전 무조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. 왜냐하면 사실 조두순 사건도 결국은 교정 안에 있던 아이를 집어가지고 나간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만 세상에 맞습니다.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동 보호가, 아동의 생명권 보호가 일단은 1차적으로 공동체에서 꼭 지켜져야 된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